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영아 컷오프에 박근혜 2번 칼질을 당했다. 참 이 주제라는 게 여러분 참 여러분하고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또 박바들 막 들어오고 그럼 정신없는 주제고 여러분들이 각오하시고 우리가 그런데 이 주제 오늘 제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가요 152명이 다시 늘었습니다.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8,565명 네, 집단 감염이 지금 제일 걱정인 거죠. 아, 정말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첫 번째 주제 유영아가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한국당에 가서 면접까지 보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이렇게 들고 유영아가 뭐 이렇게 들었었죠. 이렇게 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유영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미래 한국당에 공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를 백업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영아가 어저께 뭐라고 했냐, 내가 컷오프 즉 배지를 못 달게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번이나 칼질을 당했다, 내가 능욕이 당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 것은 굉장히 절제를 해갖고 나라를 위한 길로 했는데 나를 이렇게 2번을 칼질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영아가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유일한 면접인이란 이유로 유영아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거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정상 또 지금 현실 정치상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보수의 가치는 법치입니다. 인치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탄핵의 역풍 속에서 살아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인치 때문입니다. 제대로 시스템을 짜가지고 좋은 변호사들 자기 집 빨리 팔아가지고 다 세우고, 왜냐하면 이 변호하는 이 볼륨이라든가 양이 무지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진짜 거대 로펌하고 전 재산을 털어넣어서 했더라도 이게 이길 게 말게 한 거였습니다. 근데 무료 변론 해주겠다고 한 유영아, 김능구, 서석구 이분들 2분 다 70대고요. 그 다음에 유영아 변호사로서 실적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뭐 그래도 좀 이렇게 얌전하게 서류 정리라도 할 사람이 도태우 변호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 김능구라든가 서석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변론을 하면서 재판관을 모욕을 하고 법정에서 막 종이 뿌리고 난동을 부렸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요 좌파 애들이 얘기하는 틀딱 할배들이 할 짓이나 한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법정 난동, 법정에서 이렇게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게 제일 말하자면 변호사로서는 치욕적인 건데 그런 변호사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그랬냐, 다 잘 아는 사람들, 나 박근혜를 위해서라면 충성을 바치겠다고 한 인치 변호사들을 한 겁니다. 최순실도 인치였고 변호인도 인치였고 유영아도 그 인치, 법치가 아닌 인치의 최고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에 공직이라는 게 뭐냐, 공직은 여러분 국가에서 부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엄연한 가장 최고의 공직입니다.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대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일한 면접인이라고 해가지고 배지를 달아주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수가 아무리 급하고 우리 보수가 지금 아무리 꼼수를 써서 미래 한국당을 진짜 쟤네들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미래 한국당이라는 방패막이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자, 2번째로요. 만약에 유영아를 공천을 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유영아한테 배지를 달아줬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온 신문가, 온 중도, 뭐 무슨 젊은 애들 사이트 뭐 이런 데서 미래 한국당 이퀄 박근혜당, 유영아가 실질적인 오너, 박근혜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당 이렇게 돼버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는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유영아한테 이 공병호 그 공관위원장이
공천을 안 준 거, 이거는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하다고 한성교가 눈물까지 줄줄줄줄 짜면서 정계 은퇴하겠다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울고 짜고 한 놈이 유영아를 안 줘? 이렇게 막 하는데요. 저는 한성교가 그 눈물이 뭐 악어의 눈물이건 알코올 중독자 한성교의 눈물이건 간에 아마 여러 가지가 저는 복합되어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한성교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라인이라기보다는 박지만이 라인입니다. 지만이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성교는 처음부터 유영아, 아마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유영아에 대해서 공천은 절대로 줄 수 없다, 이런 기본 상식은 한성교가 저는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리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먹었냐, 이렇게 깨끗한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 돈 한 푼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사람이. 여러분, 돈 한 푼 먹은 게 자랑입니까? 돈 한 푼 안 먹은 게? 그거는 공적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돈 한 푼 안 먹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자, 그렇다면은요, 노무현이는 돈 한 푼 먹었습니까? 노무현이 마누라인 가족인 권양숙이가 640만 불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박근혜의 최순실,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든 신변을 해주고, 말하자면은 박지만이라든가 서양희 변호사라든가 이 근령씨 다 멀리 하면서 유일하게 가까이 하는 박근혜의 가족은 최순실이었던 겁니다. 최순실이가 먹은 거예요. 자,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돈 받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일해재단을 통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일해재단을 똑같이 벤치마킹한 것이 최순실이 미르였어요. 그리고 최순실이가 자기 딸 3억 5천만 원짜리, 말하자면 말 삼성에서 해가지고 말 태우고 삼성에서 돈 받아먹고 최순실이가 받았어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보수가 살아야지 박근혜를 다시 임기를 채워주고 석방하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자,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저 원합니다. 저도. 왜? 그 나이 들고 그런 사람 거기다가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저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그나마 조기 석방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우파 정권이 대권을 탈환을 할 때 그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사면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원진이 해줄 수 있습니까? 김문수가 해줄 수 있습니까? 홍문정이가 해줄 수 있습니까? 서청원이가 해줄 수 있습니까? 유영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그러면 답은 뭡니까? 보수 정권이 빨리 들어서야 되는 겁니다. 저 문재인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박근혜 안 꺼내줘도 되겠다. 좌파 정권이 있는 한 박근혜 세상 햇빛 못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권 미우나 고우나 통합당으로 뭉쳐가지고 이번에 4.15에서 우리가 전략적 투표 해야 됩니다. 저도 공천 마음에 안 듭니다. 미래한국당 마음에 이게 쟤네들 무슨 더불어시민당하고 똑같이 하는, 이거 법에도 어긋나고 이런 일이지만은,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한국당이라든가 또는 미래통합당의 일부 공천이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저께 우리 부엉이 북클럽의 한 멤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21대 공천 정말 마음 안 든다. 근데 20대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제가 그 말에 딱 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20대 친박 간별 공천 해가지고 20대 선거 망쳤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습니까? 그게 다 박근혜 키즈라든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비비는 사람만 다 해갖고 수도권에서 전멸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대보단 21대 공천이 나으니까 우리 진짜 쟤네들 입 닥치고 문재인 하지 않습니까? 지금 입 닥치고 보수 정권 탈환, 보수 승리, 글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영아가
지금 가세연에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박근혜의 언어인가 한번 봅시다. 저는 2번 칼질을 당했다. 뭐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능욕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단어로서도 오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할 수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일단 과문입니다. 말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유영아가 면회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둘이 같이 거의 수다급으로 막 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흥분해갖고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한 2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매우 가깝게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감정 조절을 못하는 모습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때 자기 휴대폰 전화, 그 당시에 폴더폰인데 그거를 그냥 탁 내던지더라고요. 그게 최대의 말하자면 분노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입은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말을 해도 가끔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면 뭐 유영아 이렇게 썼다가도 이렇게 유영아라고 썼으면요. 그걸 이렇게 지워요. 왜? 흔적이 남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영아가 그거를 만약에 메모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면 이렇게 극렬한 단어를 과연 썼을까? 이거는 박근혜 스타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영아가 정말 중간에서 저는 장난 얼마든지 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정도는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극렬한 단어라든가 그 다음에 유영아 말하자면은 공천 안 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의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번 메시지, 저는 그 메시지가 바로 박근혜다 이렇게 봅니다. 이 글씨도 제가 너무나 수없이 본 박근혜 글씨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메시지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문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구사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반듯한 문장을 씁니다. 문법에 어긋나는 문장 안 써요. 근데 말은 좀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표현이라든가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실수가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순실 가까이 한 거. 2번째가 유영아만을 단독 변호인으로 둔 겁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유영아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1대1로 단독으로 변호를 하면은 유영아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뭐 화를 냈다 능욕을 당했다 뭐 2번 칼질을 당했다 이런 모든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왜? 옛날에 임금이 어떤 신하를 만나더라도 여기서 비서가 꼭 도승지가 이렇게 적고 사관원에서 그 서류를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그 대표 시절에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1대1로 우리가 했을 때 이 대변인 한 명씩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적어서 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는 뭡니까? 글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긴 자의 말하자면 스토리인 거예요. 지금 좌파들이 이겼기 때문에 역사를 지금 좌파들이 마음대로 국정교과서에 이어서 지들 마음대로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의 역사니까 우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하면서 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유영아하고 박근혜하고 둘이서 1대1로 만납니다. 유영아가 말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말을 유영아한테 들려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역사는 누구의 역사가 되겠습니까? 유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히스토리, 유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 명을 만나서 자기 메시지를 정교하고 정확하고 어느 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독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점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우리 시장에서 가장 비틀어진 형태가 뭡니까? 독과점입니다. 유영아에게 과점도 아니고 독점을 시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약화될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그 영향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안도를 주었지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박근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유영아에 의해서 2번 칼질 능력 이러면서 유영아만 계속 떠들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비로소 박사모들도 뭐 태극기 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눈물을 짓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왔을 때 그 앞에서 절을 하던 그 할머니조차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박근혜의 말인가 유영아의 말인가.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의 그 유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통 단계를 오로지 유영아에게 맡김으로 해가지고 그 물건의 진위조차도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박근혜 브랜드야? 이거 유영아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 뭐 섞여가지고 최순실 것도 들어오고 뭐 누구 것도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탄핵 무효가 된다. 무효화 시켜야 된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일리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정 저 이해합니다. 근데 그 애정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그 순수한 사람들의 태극기 부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애정을 누가 이용을 합니까? 조원진이 홍문종이 유영아 그 다음에 일부 유튜버들이 돈 버는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그 할머니들 비유 맞춰주고 할아버지 비유 맞춰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돼 갖고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임기를 채우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하면은 그냥 후원이고 뭐고 구독이고 멤버가 쫙 쏟아지고 그래서 그 사람 돈 버는 겁니다. 누가 이익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누가 불렀나? 박근혜 대통령은요. 모든 권력자들은 이 권력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 벌벌 떨면서 울산 시장 선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4.15 총선에 문재인이 하는 거 보십시오. 돈이고 상품권이고 모조리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력을 필사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놓는데 손을 놓고 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그 칼을 피하기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재판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을 부른 건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어가지고 왜 연설문 같은 거를 그 배우지도 못하고 그 별것도 아닌 최순실한테 보냅니까? 이거는 국가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연설물에는 공개되기 전에 엄청난 국가의 비밀이 있는 거고 국가 기밀도 있고 국가 외국에 가서 하는 연설물에는 국가의 이거는 말하자면 정상으로서 대외 비인 겁니다. 그거를 왜 일개 최순실에게 정말 유치원 원장하고 옷장사 했던 최순실에게 그걸 보여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최순실이 줄을 긋고 최순실 취미가 연설물 고치기였다. 왜 취미 활동을 최순실에게 하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지 않고 그냥 당 대표하고 그런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훈 사업회라든가 기념 사업회 회장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제 세습의 그림자에서 이제 벗어납시다. 이번 공천 받은 사람 중에서도 세습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찍어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뭡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가 말한 그런 능욕이라든가 2번 칼질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저는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아가 저는 장난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영아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아한테 해줄 만큼 해줬습니다. 왜냐? 그 송파에서 유영아 단수공천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서 김무성이가 옥새를 들고 날라가지고 완전히 코미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송파에다가 유영아를 왜 박근혜 대통령이 단수공천을 줍니까?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유영아 검사 시절에 돈 받아먹고 향응 받아먹어갖고 잘린 사람이에요. 180만 원 룸살롱에서 향응 받았어요. 그 전에도 소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찍소리 못하고 사표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같으면 뭐 구속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스물스물 넘어간 거죠. 근데 이상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했어요. 왜? 그런 사람은 무조건 충성, 손금이 없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유영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받아 먹으면 뭐 합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이 다 있으니까 지들끼리 돈 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질 나쁜 사람들만 그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이 했던 사람들, 전여옥, 진영, 유승민, 김무성 제일 가까이 있었고 맨날 회의하고 하루에 한 10번씩 보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멀어졌는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어지고 멀리서 돈 받고 자기 욕심 챙기고 소문 나쁘고 이런 사람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워지는지 여러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겠지만은 리만 사태 지금 못지 않았습니다. 빅숏이라는 영화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라고 했지만은 다들 파산하고 다들 집 떨려나고 홈리스 되고 미국에서 그렇게 됐어요. 전 세계가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때 리먼 사태를 가뿐하게 넘어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왜? 이명박 대통령이 발빠르게 일본에다가 돈 꾸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달러 이거 스와핑하고 뭐 별거 다 해가지고 우리가 리먼 사태 잘 넘겼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똑똑하면은 국민이 개고생 안 합니다. 근데 지도자가 문제가 있으면 국민이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17살 소년이 열이 펄펄 나는데 마스크 살려고 1시간 섰다가 엄마 나 아파 너무 아파 이런 말 하고 죽는 나라.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문재인이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재인이 밑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 우리 근원도 따져보고 보수도 반성합시다.